여러분, 혹시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쳐본 적 없으신가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내뱉어진 누군가의 평가에 마음이 베이고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하루 종일 우울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의 수많은 칭찬보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던진 차가운 비난 한마디에 더 깊게 흔들립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마치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판결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이런 끝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정작 내 삶의 진짜 주인인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타인의 혀끝에서 춤추는 꼭두각시처럼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깊고 보편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견딜 수 없는 비방과 억울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결코 타인의 말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만의 단단한 세계를 구축했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혹독한 말들에 시달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타인의 혀끝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과 철학을 통해 타인의 말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4가지 핵심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평가는 그들의 얄팍한 투사일 뿐 내 본질이 아님을 명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내 안에 깊고 단단한 내면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 나를 깎아내리는 부당한 비난 앞에서는 어설픈 변명 대신 묵직한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넷째,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정약용 선생의 삶에서 있었던 짧은 일화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선생이 기나긴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 세상 사람들은 그를 대역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입에 담기조차 힘든 험한 말들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한때는 왕의 총애를 받던 높은 관리였으나 이제는 권력을 잃고 초라한 유배지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그를 보며 많은 이들이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그가 머물던 주막의 사람들조차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고 수군거렸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쏟아지는 비난과 수치심에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독살스러운 말들에 일일이 대꾸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좁고 허름한 방에 앉아 묵묵히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자신을 향한 조롱 섞인 목소리에도 그는 흔들림 없이 붓을 들어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말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지혜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첫 번째 원칙부터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평가는 그들의 얄팍한 투사일 뿐 내 본질이 아님을 명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아주 흔한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당신의 옷차림이나 최근의 선택에 대해 은근슬쩍 깎아내리는 말을 던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는 농담인 척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돕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내 선택이 그렇게 우스운 것이었나? 스스로를 의심하며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평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타인의 말을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철학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착각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을 비방하는 무리들의 말에 대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들의 어두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남긴 수많은 글들을 살펴보면 세상의 칭찬에 우쭐대거나 비난에 절망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를 끊임없이 경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평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적 수준, 그날의 기분, 그리고 그가 가진 열등감과 질투심이 복잡하게 뒤엉켜 나오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그 친구의 말은 당신이 정말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 내면에 숨겨진 불안과 시기심이 당신을 향해 투사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은 결코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가치가 타인의 입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은 아침에 생겼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구름과도 같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구름이 해를 잠시 가린다고 해서 해의 본질적인 빛과 뜨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던졌다고 해서 당신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타인의 말은 그저 그 사람의 입술을 떠나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파동에 불과합니다. 그 파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끌어들여 상처로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내면화하는 이 파괴적인 습관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함부로 말할 때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저 말은 나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저 사람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말이라는 날카로운 무기로부터 나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한 방패를 얻게 됩니다. 남의 말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나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헛된 소음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원칙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내 안에 깊고 단단한 내면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번듯한 직장에 다녀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하고 넓은 아파트와 좋은 차를 소유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우리는 숨을 헐떡입니다. 친척들이 모인 명절 자리나 동창회에서 우리는 무언의 비교를 당하며 스스로가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깊은 주눅이 듭니다. 남들이 나를 실패자로 보지 않을까, 뒤처진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고 맞지도 않는 옷을 입으며 가짜 삶을 연기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은 이러한 세상의 잣대를 완벽하게 거부한 위대한 증명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천재였지만 정치적 모략으로 인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잃고 가장 천대받는 유백에게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이었고 조롱받아 마땅한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세상의 잣대에 자신의 가치를 두었다면 그는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우라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정한 성공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한 자기 자신만의 확고한 내면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력을 잃었다고 해서 학자로서의 본분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의 고요함 속에서 세상의 어지러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학문과 진리를 향한 자신의 내면적 기준에 더욱 철저하게 집중했습니다. 학문을 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닫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잣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허름한 초가집에서도
천하를 품은 대학자의 위엄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말에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만의 단단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심판관의 자리를 더 이상 타인이나 사회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오직 당신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직업이나 소득 혹은 당신의 생활 방식을 두고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던질 때 당신 내면에 확고한 기준이 없다면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당신의 심장에 꽂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다면 타인의 얕은 참견은 그저 우스운 코미디로 보일 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기준, 남들에게 과시하는 화려한 살보다 소박하더라도 진실된 관계가 더 가치 있다는 기준, 이러한 나만의 확고한 신념을 세우십시오. 내면의 기준이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칭찬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타인의 비난에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내가 되었는가,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하는 스스로의 질문에만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세상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나만의 기준이 다스리는 자유로운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 원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셋째, 나를 깎아내리는 부당한 비난 앞에서는 어설픈 변명 대신 묵직한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오해와 억측, 그리고 악의적인 헛소문의 희생양이 되곤 합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 누군가 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나의 선의를 악의로 왜곡하여 비난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가 따지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내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입을 막고 잘못된 말을 바로잡아야만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해명하고 때로는 똑같이 거친 말로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난 후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고 오히려 변명이 꼬리를 물며 더 큰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분노와 상처로 더욱 너덜너덜해지고 소중한 에너지는 완전히 고갈되어 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토록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신유박해라는 끔찍한 정치적 탄압 속에서 수많은 정적들로부터 터무니없는 모함과 끔찍한 비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문이 명운이 걸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변명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유배지로 떠난 이후에는 세상의 온갖 비방에 대해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바다 건너 낯선 땅에서 자신을 향해 지저대는 세상의 수많은 개들에게 그는 같이 지저대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악의를 품고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논리적인 해명도 어떠한 절절한 호소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를 물어뜯고 깎아내리며 자신들의 추악한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불타는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나 스스로를 그들의 저열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행동은 마음의 자취이니 마음이 고요하면 온갖 시비가 스스로 쓰러진다. 정약용 선생은 쏟아지는 비방 앞에서도 바위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침묵은 결코 패배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악의적인 말에 내 평정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저항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당한 비난을 쏟아낼 때 같이 흥분하여 입씨름을 하는 대신 입을 굳게 다물고 그 사람의 눈을 고요히 응시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묵직한 침묵은 상대방의 가벼운 혀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의 악의가 담긴 말을 갈 곳 잃은 메아리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관계라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을 상처 주기 위해 던져진 말 앞에서는 침묵이라는 튼튼한 성벽을 높이 쌓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헛소리에 일일이 대답할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된 비방은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침묵 속에서 지켜낸 당신의 진실된 삶의 궤적은 역사가 되어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네 번째 원칙은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지독하게 견디지 못합니다. 잠시라도 혼자 남겨지면 불안감을 느끼며 스마트폰을 꺼내어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려 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나의 삶과 비교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을지라도 정신적으로는 늘 타인의 시선과 목소리로 가득 찬 시끄러운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결코 타인의 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작은 외부의 자극에도 깃털처럼 가볍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와의 깊은 교감을 통해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과 관련하여 정약용 선생이 가장 강조한 개념이 바로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스스로를 삼가고 살핀다는 뜻의 신독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은 그 자체로 거대하고 철저한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쓸쓸한 다산초당에서 그는 무서운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홀로 있는 시간을 자신의 내면을 닫고 진리와 대화하는 신성한 수행의 시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새벽에 홀로 일어나 차를 달여 마시며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냈고 밤이 깊도록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으며 옛 성인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그 고요한 유배지에서 그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고독을 견디지 못해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했다면 다산이라는 위대한 학자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독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타인의 말에 유독 잘 주눅드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만의 굳건한 세계가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깊이 탐구하고 자신만의 생각과 철학을 정립하는 고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말 한마디가 마치 거대한 태풍처럼 내면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온전한 고립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노트를 펴고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스쳐간 감정들을 가감없이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오늘 직장 동료의 그 말에 나는 왜 그토록 화가 났을까? 나는 정말로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는 타인의 말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성소가 지어집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결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등진다 해도 나만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내면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타인의 말로부터 해방되어 가장 나다운 나로 거듭나는 위대한 창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극적인 운명과 혹독한 비방 속에서도 찬란한 지혜의 꽃을 피워낸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타인의 말 한마디에 주눅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4가지 원칙을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소중한 지혜의 조각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평가는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투사된 그림자일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의 혀끝에서 쏟아지는 오물은 그들의 입을 더럽힐 뿐 나의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둘째, 이리저리 변하는 세상의 얄팍한 잣대를 과감히 부러뜨리고 내 삶을 지탱할 나만의 굳건한 내면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국어를 멈추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당당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셋째, 나를 찌르는 부당한 비방과 헛소문 앞에서는 피곤한 변명 대신 바위 같은 침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침묵은 그 어떤 언어보다 강력하게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입니다. 넷째,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을 기꺼이 맞이하여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나 자신과 깊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신독의 자세로 내면을 닦을 때 우리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시 돋친 말 한마디가 떠올라 마음이 욱신거리고 작아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정약용 선생이 머물렀던 좁고 고요한 다산초당을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오지만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은 선생의 뒷모습은 그 어떤 삶보다도 웅장하고 고요합니다. 그는 타인의 말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삶의 운전대는 오직 나만이 쥘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무심한 평가, 질투 섞인 조롱, 생각 없이 던지는 충고들에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속으로 외치십시오. 남의 말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빛깔과 향기를 가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가진 그 아름다운 날개를 활짝 펴고 여러분의 내면이 이끄는 가장 진실된 길을 향해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어떤 말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당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그 강인하고 눈부신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혜의 숲이었습니다.